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하루 종일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나왔지만 시장은 얼마 밀리지 않았는데요. 반대로 해외 시장은 유럽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FOMC 이벤트 이후 반등이 가속되는 줄 알았는데 기자회견에서 생선가시 같은 아주 따주기장을 보이다가 기자회견 마치고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버렸습니다. 변동성은 다시 올랐는데요. 하지만 원데이 볼 인덱스는 또 다른 재밌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결론은 셀 인 메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아이고 아직 목이 안 나왔어요. 갭 다운 출발 후 외국인들이 3분 만에 선물 매도 2천억을 내놓으면서 하락이 시작됐어요. 물론 첫 5분간의 하락 이후에는 반발 매수도 들어오긴 했지만 이후 선물 매수 포지션이 꾸준히 청산되면서 전일 들어온 선물 매수 포지션은 사실상 모두 나가리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장반까지 1조 넘는 선물 매도를 했고 덕분에 선물 베이시스는 다시 나빠져서 장중 평균 베이시스가 또다시 0.7포인트대까지 밀렸어요. 하지만 현물의 매매 규모는 그닥 거칠지 않았는데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오늘도 700억가량 순매수했죠. 적극적인 매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 순매도 금액이 1000억 안팎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선방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최근 시장 흐름이 적극적인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글로벌 페어 트레이딩 차원에서의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패시브 수급으로 등락이 나오거나 또 대규모 선물 포지션이 진출입 정도가 시장이 동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1조 넘는 선물 매도를 했지만 전일이 롱을 꺾는 정도였고 전일이 카운터파티였던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숏 포지션을 모두 받아주면서 추가 급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외국인들이 어제는 선물 매수 1조하고 오늘은 선물 매도를 1조하고 이게 뭐한 짓이냐 할 수 있을 텐데요. 외국인들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가령 화요일에 들어왔던 선물 매수 1조의 평균 베이시스가 0.95 정도가 되고 평균 단가는 329 정도로 될 수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한 평균 단가가 327.65포인트예요. 그리고 평균 베이시스는 0.7 이 정도 되니까 방향성 틀린 걸로는 1.35포인트 손실 그리고 시장 충격 비용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를 하는 그런 비용이 있죠. 이게 0.25포인트입니다. 수술 빼고 그러면 벌써 이것만으로도 1.6포인트 손실을 입은 거예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곱하기 1조니까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삽질을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상황이 워낙 저변동성 구간이라서 혹시라도 추세가 터지기 시작하면 이런 추세 추종 시스템이 대박이 나기 때문이에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높은 MDD를 견디기 힘들죠. 근데 외국인들이나 나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트레이딩한 쪽에서는 정교한 레버리지 관리 정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추세 추종 트레이딩 하기 때문에 승률은 낮아요. 하지만 손익비가 좋아서 누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삽질 매매를 한 것처럼 보여도 또 일시적으로는 손실을 입는 게 맞죠. 하지만 누적적으로 보면 이런 추세 추종 매매도 좋은 성과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하튼 시장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모두 청산되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이 31만 6천 개 수준으로 이번 월물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는데요. 달리 이야기하면 이제 방향을 아래로 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옵션 시장에서는 외가격 풋옵션 환매가 조금씩 늘어나는 등 방향성을 아래로 설정하려는 시도가 보이는데요. 그러나 진짜 시세는 아무래도 FOMC 보고 대응하려는 것 같아요. 아직 외가격 풋옵션이 미결제 약정이 과하게 많고 또 콜옵션이 미결제 약정은 적어요. 그래서 내일 하루 위클리 옵션을 어떻게 요리한지에 따라 급락이 나올지 아니면 점진적 하락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은 하락 방향을 보고 있어서 차월물 콜매도 포지션 계속 유지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을 보면 지수가 갭 다운 후 한동안 횡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V코스피 지수가 15포인트를 넘기는 그런 상승을 보였어요. 이따가 미국 세션 이야기할 때 부연하겠지만 글로벌 마켓 메이커들이 조심스럽게 장기 변동성이 바닥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셀인 메이라고 하면 당연히 변동성 매수가 맞겠는데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예술이겠죠. 자세한 대응 전략은 영상이 후반 총평 때 하기로 하고 자,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조심스럽게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FOMC 이벤트가 있어서 생각보다 반등이 강하진 않았지만
장 초반에 작은 눌림을 제외하고는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을 해서 점심 무렵에는 전일 기록한 음봉이 절반을 넘기는 그런 강한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뉴스플로우로는 특정 종목이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반등이 나왔다라기보다는 경계감이 있는 하루였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은 제법 강한 상승을 해서 유럽은 아직 완전히 꺾인 게 아닌가? 이런 신호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뭐 여하튼 시장이 빠지는 거는 쌍봉을 만들고 빠지는 것이 이상적이죠. 그리고 유럽 증시에 대한 컨센서스가 아직까지는 강세론자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ECB도 있죠.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뭐 여하튼 미국 증시가 기자회견 마치고 종가 저가로 처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나름대로 뭐 잘 버텼다, 이런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러나 채권 시장은 정직하게 움직였어요.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조금씩 올라오던 채권 가격은 FOMC 성명문 발표 이후 잠깐 튀었다가 뭐 증시가 흔들기를 하면서도 조금씩 상승을 시도하자 채권이 눌리려 했어요. 하지만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집어치워 하면서 강력한 채권 쇼커버가 나타났죠. 그리고 현물 마감 이후에는 패웨스트 뱅코프가 시간외에서 무려 60%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볼까요? 시간외에서 여기 아까 띄워놓은 건데 시간에서 2.9달러에 거래됐어요. 2.9달러, 6.42로 마감했는데 2.9달러로 거래. 아이고 머리 아파.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뭐 하락을 하니까 채권 시장이 폭등할 수밖에 없죠. 자, 통화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 세션 내내 유로화와 엔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증시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명백하게 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동안의 흐름과는 다른 형태의 우려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시장이 리스크 오프라면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또 강한 리스크 온일 때도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이른바 달러 스마일이 나타나죠. 근데 지금은 리스크 오프 같은데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게 과연 미국이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해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목요일에 있을 ECB에서 혹시라도 ECB가 25bp 금리 인상한다, 이러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대감 때문에 유로화 강세가 남아있다고 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둘 다 어느 게 더 좋냐라는 게 아니라 둘 다 누가 덜 못나느냐, 이 못나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럽 자산은 미국보다는 덜 빠질 것이다는, 또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유로화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상품 시장에서 보이는 이 명백한 리세션 베팅들이 미국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것,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상품 시장을 좀 더 살펴보면 드디어 텍사스 기름이 70달러를 깼어요. 이 아시아 세션에서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하던 기름은 유럽 세션 들러서 다시 밀리기 시작했는데, 유럽 세션 개장 1시간 만에 70달러 선에 근접하자 결국 스탑로스가 터지면서 기름은 저가를 계속 갱신해서 미국 세션 들어서는 68달러에서 조심스러운 지지를 받게 됩니다. 68달러.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원유 재고가 밤 11시 반에 발표됐는데, 그래도 컨센서스보다 3배 가까이 감소를 한 128만 배럴 감소가 나왔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완전 급등이, 최소한 30분 정도라도 급등이 나오곤 하는데, 아니 오늘 원유 재고 발표한 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반등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도 이 FOMC 전에 한 3% 넘게 밀어붙이는 것은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었는지 현물 마감은 그래도 68달러를 지켜냈어요. 근데 시황을 쓰는 지금 아시아 세션 전산장이 시작되고 나서 금융시장 출렁이니까 무려 마이너스 5.5%짜리 언더슈팅이 나오면서 63.64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 뭐 하락 목표치까지 거의 다 온 셈인데 뭐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도 이런 언더슈팅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은 답이 없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상품 시장도 명백히 리세션을 보여주고 있고, 채권 시장도 통화 시장도 모두 조심해야 돼 라고 외치는데, 용가리 통뼈인 주식 시장만큼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버티고 있죠. 미국 세션 넘어가면서 FOMC 이벤트를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조금 이상한 면이 있었어요. 미국 본장 개장 전 ADP 고용 보고서가 29만 6천 건으로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어요. 어제는 졸츠가 망가지면서 채권이 튀고 시장이 눌렸다면 뭐야 고용지표 잘 나왔네? 이거 리세션은 오버하냐? 내일 논판도 있는데? 이런 시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개장과 함께 전일이 눌림을 만회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하게 움직인 건 러셀이었고 러셀은 화요일에 무려 2.88%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개장과 함께 강력한 되돌림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FOMC 성명문 발표 이후에도 기자회견 때까지 계속해서 올랐어요. 계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영 안 좋을 시다였어요. 개장 초에 반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자회견 때는 물론 올라가긴 했어요 그때. 근데 호가가 부족해서 뭐 강한 반등을 여러 차례 보여주긴 했지만 반등이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계속 급락을 쳐맞는 등 기본적으로는 매도세가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용면에서도 이미 레벨 다운한 테슬라가 반등을 하면서 2% 넘게 반등을 하면서 시장을 받친 정도였지 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매도가 훨씬 셌어요. 그리고 애플은 목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어서 뭐 올랐는데 이것도 정신 못 차리고 버텼다고 봐요. 근데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는 조심스럽게 처맞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새벽 3시 이전의 흐름은 러셀 초강세 그리고 나스닥이나 다우는 그저 그렇게 버텼지만 그렇게까지는 강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변동성 흐름이었습니다. 이거는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은 이제 원데이 변동성, 빅스 원디죠. 자, 이걸 잘 보면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거 원데이 변동성을 계속 봤잖아요. 이게 효용 가치가 이벤트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한 데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단기 변동성 원데이를 보면 초반에 증시가 반등 막 여러 번 시도했죠. 그런데 변동성은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 3시 금리 결정과 성명문 발표 이후 오히려 그다음부터는 변동성이 내립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때 계속 내려요 변동성이. 그리고 기자회견 끝나고 증시가 빠졌죠. 그런데도 변동성이 내립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번 상승이 이거는 변동성 매수가 콜 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즉 FOMC 때 상당히 롱포드릴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또 이따 또 얘기할게요. 자, 근데 장기 변동성을 볼까요? 장기 변동성 빅스를 보면 개장 때 지수가 반등하니까 살짝 밀렸다가 이후에 살살살 변동성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변동성이 내려가요. 왜냐면 이때만 해도 지수가 안 빠지고 버텼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명문 발표 때 변동성이 막 죽다가 그때 엄청난 따주기장 생선가시 나왔는데 이때 변동성 안 살아요.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 끝나고 나니까 변동성이 올라옵니다. 자, 이것을 해석하면 이번 FOMC 이벤트에 대한 리스크의 규모는 변동성 기준 한 23포인트 정도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게 누적된 데이터들이 더 생겨있겠죠. 그래서 트레이딩에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본적인 거 외에도 단기 이벤트는 끝났는데 장기 변동성은 안 죽었거든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시장은 오늘이 하락 말고도 이후에도 하락이 더 남아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변동성 선물은 여전히 심각한 고평가 상태예요. 여전히 2포인트 넘는 콘텐고죠. 그래서 그냥 뚝뚝 떨어지는 급락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고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일봉상 양봉 음봉 이런 식으로 좀 반복되면서 하락을 나오죠. 그래서 계단식으로 하락이 나오는데 그래서 본격적인 하락은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변동성으로 보는 시장은 장기 변동성이 살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서 시장이 점진적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FOMC 이야기를 해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두 가지 면에서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이번에 25bp 할 것은 다들 예상한 바였죠.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지방은행 사태에 대한 뭔가 획기적인 유동성 공급책이라든지 부양책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엊그제 있었던 이 졸츠라든지 또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 빠르게 하락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굳이 기고 효과를 따지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것 같은데 이제 피봇이나 금리나 이야기가 나와야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솔직히 해도 김칫국을 이런 식으로 퍼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파월은 둘 다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대안이 없었습니다. 결국 기자회견 이후에 시장은 레벨 다운을 시작했고요. 장중 강하게 숏 커버를 주었던 러셀은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을 뿐더러 시간외에서 패괴스트 사태가 일어나면서 아주 대음봉이 나오버렸죠. 자, 개별 종목 이야기 더 하면 은행주가 빠지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퀄컴이 시간외에서 지금 9% 넘게 빠지고 있는 것, 그리고 AMD도 오늘 갭다운 이후 마이너스 9.5% 하락했죠. 기름 주식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뭐 하나 곱게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번 주에 $50 이하로 레벨 다운한 찰스 슈왑을 이거 100주만 사볼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막 밀리는 거 보니까 이건 뭐 다음 주에 언더슈팅이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파페치도 사실 걱정인데요. 물론 중간에 더블 기절을 해서 괜찮긴 하지만 5월 18일이 이 파페치 실적 발표거든요. 이때 혹시라도 재앙적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최대한 조심해서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 우리 증시는 갭 다운이 나올 경우에 아래로 세게 밀기에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문제는 어떤 형태로 밀고 갈지가 궁금해요. 갭 다운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보합 출발하게 된다면 차례차례 풋옵션 롤링 다운이 나오면서 323선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숏마인드 유지할 것이고 323선을 근접하면 차월 풀매도를 조금씩 쌓아서 델타 숏이 규모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어처구니없는 상승이 나온다. 그럼 당연히 뭐 감사합니다 하고 뭐 차월 콜매도 쌓을 텐데요. 위클리 옵션 만기예요. 그래서 약보합 출발한다 라고 그러면 5분 동안에 개인이 어떤 클래스에 어떤 매매를 하는지, 옵션 매수를 어디 쌌는지 이런 걸 보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혹시라도 양매수 잔뜩 쌓았다 그러면 이거 재미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속적 하락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매도를 기자회견 직전에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 끝나고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나스닥 매도 평균 단가에 도달했을 때 매도 한계를 줄였습니다. 나머지 나스닥 매도 포지션을 계속 끌고 갈 거예요. 그리고 기름은 $70를 깨면서 풋감마가 연속해서 터졌는데 제가 눈물을 머금고 풋옵션 매도를 상당량 손절하고 또 선물 매도 엄청나게 늘렸죠. 그래서 델타를 강하게 숏으로 맞췄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큰 손실을 날 뻔했습니다. 이 상품 시장에서는 양매도가 참 어려워요. 양매도 수익을 줬을 때 잘 챙기는 게 참 중요한데 여하튼 하방은 방어가 된 상태예요. 근데 기름 시장의 주봉은 여전히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숏을 계속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셀인 메이 하락장 아직 초입이라고 보는데요. 모두들 잘 대응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